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로의 자동차 여행의 김동서입니다. 시간은 지금 5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는 김해공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김해공항을 간다는 말은 서울, 경기도 고양시로 갑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일산이고 오늘은 렉서스 LS460을 구매합니다. 이제 11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옷을 저도 외투를 하나 껴입고 왔더니 훨씬 낫네요. 어저께도 아이들하고 나들이 나갔는데 바람이 쌀쌀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가 오는데 여기서 저희 집에서 가면 대략 한 30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라서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료만 나오겠죠. 택시가 한 대가 있네요. 택시 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김해 서부문화센터 서부경찰서 앞에 김해공항 리무진 타는 정류장 같거든. 한번 서부 그 문화센터 앞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버스 정류장 도착했습니다. 택시 타니까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실 걸어오기는 조금 멀고 또 날씨 좀 춥고 택시 타고 오기는 아무튼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걸어오면 되는데 이 시간은 좀 춥네요. 그리고 아침에 체력이 좀 있다고 해서 체력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하루가 길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해야죠. 조금 일찍 도착한 면이 있습니다. 6시 5분에 도착하거든요. 6시 5분에 도착하는 리무진은 요금이 4,600원인가 4,500원 정도 하고 창원에서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여기서 타면 대략 도착하면 6시 5분에 차를 타면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공항까지. 그러면 저희가 7시 30분 비행기니까 또 넉넉하게 수속을 하고 비행기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티켓팅하고 사람 많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굉장히 부산합니다. 김해공항은. 손님 여러분, 가지고 계신 탑승권의 목적지 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0분이네요. 앞에서 56번 버스를 타고 안산공원에서 환승을 해서 목적지인 고양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여기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30번이 5분 뒤에 도착합니다. 네, 이제 목적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시내버스 타고 온 것 같아요. 여기 동네 정류장이 우리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플이 우리 동네 역에서 내리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동네는 뭐지? 이게 있는 정류장인가? 아닌가? 여기 고봉로 우리 동네 있는 정류장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한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가서 차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길가에 바로 있고 그렇게 막 단지 수가 많은 단지는 아닌 중소형 단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성능 점검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서 차가 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차는 지금 성능 점검을 받으러 갔고요. 지금 보면 차는 2007년 3월식이고 주행거리는 126,000km, 가격은 1,080만원에 올라온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은 없고 소유자 변경은 1회, 그러니까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신조 차량 아니구나, 주인은 한 번 바뀐 차량이고요. 뭐 특수사고 같은 건 없고, 수리는 부품 200만원, 총 350만원. 이건 뭐죠? 범버 교환 정도 되면 이 정도 나오겠죠. LS는 혹은 펜더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건 나중에 차를 직접 보면 알 것 같고, 네, 비교적 주행거리도 짧고, 그리고 사고도 없고, 특히 이제 이 차는 컨트롤함이 교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BS 모듈도 교환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비교적 좀 이런 연식의 차를 구매할 때 어느 정도의 수리를 감안하게 되는데, 수리해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몇 가지가 체크되어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차가 오면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태우러 지금 길 건너 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기 신호등 건널목 건너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기 오네요. 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뭐는 안 좋았구만,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올 때는 이 중고차가 한 10년이 넘은 중고차가 완벽할 수 없고, 주로 어떠한 현상이 있을 거고, 그런 현상들은 대략 어떤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료는 대략 얼마 든다,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거죠. 네네. 외관은 되게 깨끗하네요, 진짜. 외관은 되게 깨끗하네요. 아니 하천이 깨끗해요. 저거 이게 1인분으로 타가지고 관리를 진짜 잘했어. 그러네요. 깨끗한 차네. 험하게 안 타고. 시합이 터졌구나.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다 되었고, 교환기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 뭐 비치기 붙였나요? 네, 저거는 이제 당장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저게 이제 보통 저렇게 기름을 비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수명이 사실 촉은 이게 하나가 터졌지만 눈으로 볼 때는 4개 다 조금 딱딱해져 있네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오래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차의 내외관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 굉장히 깨끗하네요. 요건 안 못 풀었네. 아까 소금 좀 보려고요. 요건 안 못 풀었네. 바뀌었어요. 여기 문이 바뀐 거라고? 네. 여기 손 좁은 것은 보상으로 나왔는데 이게? 잘못했네. 양쪽으로 이걸로 해서 보면 요건 아니네. 틀리잖아요. 네, 그렇네요. 아니 근데 저는 김해에서 온 사람인데 좀 건강해야지. 이거 하다 하면 좀 건강해야지. 저도 그 생활은 분위기가 다른데? 내가 부산에서 갔으니까 얼마나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0년 넘었어. 아 그쵸. 아 근데 저도 김해만 있다가 여기 오면 와 차가 많으니까 막 시내도 많이 바뀌었대. 이제 부산이 저 교통 정체는 더합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김해도 대단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옛날에 김해 집 하나 사놓으라 그랬는데 그때 사놓을 수 없어. 김해도 많이 올랐죠. 디퍼런셜 괜찮고 요거 약간 충격을 주고 가지고 아니 저기 수명이 다르고 원래는 이게 컨트롤 암하고 요 보르트한테가 아세이거든요 위에 거까지. 근데 저게 비싸요. 노아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비싸요. 바꾼 거지, 이거 바꾼 거지. 이거. 보통 요거만 바꾸죠. 네. 왜냐면 저게 비싸니까. 저게 보면 아시겠죠? 위에 거까지 구조물이 일체형이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저게. 제가 이 차를 자주 해봐서 압니다. 근데 아무튼 앞쪽 쇼 이쪽 양쪽 더블로 몰리는구나. 이 쇼군 노유되는 건 없고 미션 펜도 깨끗하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날 중에 결론은 낼 것 같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고 싶은데 와이프는 그냥 살 바에 좀 더 큰 거를 사자. 물론 이거 패밀리카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스파크도 있고 좀 약간 차가 스파크 있고 트위지 있고 제가 소나타 있다 보니까 또 작은 차를 스파크가 있는데 왜 살려고 하느냐,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기 앞에 앞펜더 하나 교환이고요. 뒤쪽 셔옥이랑 양쪽에 조인트 볼.
아, 이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만큼 줄었고, 그만큼 택배나 다른 업무로 좀 많이 늘고 그러셨죠? 네, 택배는 많이. 스마트폰 반디와 카카오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같은 노래도 있고.
후기로 다 찍어 놓는 겁니다. 식사로 가십시오. 올해 하나 추억 둘 2부로 왔습니다. 12분 50. 예, 포스트 마론의 신작입니다. 네, 이곳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차고지고요. 이제 차는 출고를 했습니다. 이 차는 2007년식 LS460 이륜 모델입니다. 사고는 처음에 없다고 돼 있었는데 다시 성능 점검을 다시 받았는데요. 좌측 휀다 하나는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이 있고 부식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전 실내외관은 아주 매우 깔끔한 상태고 뭐 기능적으로 작동 안 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역시 예상을 하고 왔지만 에어 서스펜션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고 그냥 추후 수리를 하고 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좌측 뒤쪽 샥은 누유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누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에어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이 조금 처질 경우에 이 스트로크가 조금 단단해집니다. 스트로크가 단단해지는 현상이 있고 역시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중고 LS460을 구매를 할 때 보면 이제는 가격이 낮고 가격이 비싸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에어샥은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즉 차량에 비례한다. 컨디션은 에어샥의 컨디션은 차량과 주행거리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이 에어샥의 상태 혹은 향후 정비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안고 구매하셔야 되고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염두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실내외가 매우 깨끗합니다. 보면 외판에 좀 수리는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내외가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이 차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요 차를 지나면 예, 샥에서 소리가 나네요. 예, 샥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부분에 정확한 명칭을 컨트롤함 밑에 붙는 트레일링함 끝에 붙는 그 볼이 있는데요. 그 볼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스테빌 부싱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정비를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뭐 오디오 잘 나오고 뭐 나머지 기능적인 부분은 잘 나옵니다. 키도 2개가 있고요. 그래서 네, 1000만원 초반에 지금 구매를 하는 건데 가격 대비 뭐 실내 청결도 부분에서는 거의 가장 컨디션이 좋은 차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금 남은 목적지 주행거리는 얼마나 남았지? 아무튼 거의 6시 되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5시간 걸리네요. 여기서 지금
지금 이 차도 뭐 보면 센터에서 관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그만큼 아무튼 차는 잘 관리가 되었다. 그리고 뭐 ABS 모듈, 그 다음에 컨트롤 암, 그 다음 어퍼암도 보니까 교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만 조금 손보고 타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좀 수명이 다 돼 가던데, 아무튼 하체만 좀 손보고 타면 굉장히 만족도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컨디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체 수리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약 500m 좀 가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그리고 먼저 제가 이 영상을 소개시켜 드림에 앞서 일본 차를 소개해 드린다는 그 자체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고객님의 선택한 의사결정을 대신 대행을 해드리는 심부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정치적인 가치관을 고객님한테 투영하거나 또 저의 정치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고객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행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차라는 이유 때문에 고객님께서 저한테 돈을 지불하고 의뢰를 맡긴 이 대행 후기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도 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거는 또 일본 불매운동을 떠나서 제가 해야 될 기본적인 그 소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구매 후기는 부득이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아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국민들이 가지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뭐 정치적인 입장, 저의 정치적인 정치성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차의 주행 감각은 쇼바가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제외하면 컨디션 좋은 LS460이 갖는 그런 정숙성 그리고 부드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쎄요, 그 엔진하고 미션 이런 파워트레인 부분은 컨디션이 좋습니다. 좋고, 연비도 지금 약간 고속 구간, 시내 구간을 반반 타고 오고 있는데 큰 정체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km를 조금 상회하는 평균 연비를 찍고 있고, 이 차도 이제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 아마 평균 연비는 한 3, 4km 정도를 찍지 않을까, 복합 연비 기준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전반적으로 앞에 타시던 분이 깨끗하게 타셨다. 정말 법인에서 어떤 기사 관리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관리자가 어떤 잘 관리하고 큰 오염 없이 그렇게 타셨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담배 냄새나 이상한 냄새 같은 거 전혀 없고, 스티어링 휠이나 가죽이나 내장재 이런 데도 보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점이고, 이 차들은 이제 서스펜션이 다 이렇네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경화가 된 이렇게 굉장히 그 탄성이 잔 진동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운 진동을 튕겨져 내는 느낌, 타다닥 타다닥 하는 느낌이 생기는데,
그게 심할 때는 요철을 지날 때는 이게 약간 유격이 있거든요. 대시보드가 이게 좀 흔들려서 이쪽에 따라락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앞전의 차들도 대부분의 다수의 LS460의 과반수 이상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쇼크의 노후인데요. 10만 킬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차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 차를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 정비 비용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정비 비용은 재생 혹은 중고 쇼크의 경우에는 짝당 한 80만원에서 한 110만원 사이에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백이랑 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체 구간에 진입을 하면 연비가 급격히 평균 연비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 상태에 있더라도 워낙 배기량이 높고 큰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연료가 이런 대배기량 차들은 확실히 공회전 시에도 기름을 많이 먹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정체 시에는 굉장히 연료 소모가 극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오히려 고속도로나 탄력 주행을 할 때는 이제 워낙 이 고배기량 차들은 조속 토크, 중속 토크, 고속 유용력 모든 회전에서 두터운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저회전을 이용한 크루징을 한다면 연비는 생각보다 잘 나온다.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 차가 1000만원 초반에 거래가 되는데 이 샥이 수리를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이 됩니다. 샥만, 쇼를 쇼바만. 그러면 과연 그런 행위가 합리적인 소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라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좋은 차를 구매해서 소모품은 과감 없이 아낌없이 쓰는 스타일이고, 이 고객님께서도 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직종에 있는 분이시라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차값 1000만원 주고 500만원 수리비를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차를 선뜻 구매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런 수리비를 쓰는 것보다는 굳이 이런 플래그십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보다는 차급을 낮추셔서 전자장비가 최소화되어 있는, 그리고 수리를 하더라도 이 수리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일반 기계식 타입의 큰 이슈가 많이 없는 모델들, 예를 들자면 그게 그랜저 같은 차가 되겠죠. K7 같은 차, 제네시스도 될 수 있고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들, 그런 모델들에서 골라보는 것이 만족도 대비 또 쓰는 비용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아울러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단 중고차뿐 아니라 신차만 봐도 그렇죠. 신차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은 가격이 그런 중형 라인에 비해서 2배를 줘야 됩니다. 2배.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에도 그런 신차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은 수리비로 고스란히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를 때는 메르세데스 S클래스라든지 BMW 7 시리즈라든지 이런 아우디 A8 플래그십 세단은 수리비에 대한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사실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정비 안 하고 탈 수 있는 참 좋겠지만 정비를 안 할 수 없다,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이 차는 서울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서울에서 가지고 오셨고, 하체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깨끗한 편이고,
굉장히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런 차들을 구매할 때는. 과연 향후 수리, 또 이런 연식이 있는 차들을 수리를 하려고 뜯다 보면 수리의 범위가 조금씩 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더 들죠,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한 게 아까워서 다른 데 고장나면 또 고쳐야죠. 수리한 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수리비 들인 게 얼만데. 그래서 오래오래 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확실하게 수리를 하는 게 좋죠. 이 고객님께서는 아마 차를 지금 바로 오박차카 센터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차를 받으시면 바로 입고, 정비를 위한 입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그런 자동차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차를 사자마자 일단 필요한 정비는 다 하는 스타일이고, 네,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셨다. 차를 잘 샀다 못 샀다를 떠나서 차 사서 고쳐서 타자 라고 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를 해야 돼서 오산 휴게소 들렀습니다. 약 500m 정도. 차가 좀 많이 막히네요, 이쪽은. 켰고, 뭐야. 네, 주유만 바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멀어서 서둘러 가야 됩니다. 저기 이장막 씌운 차가 하나 보이네. 치백 타입의 작은 차네요. Y20? 그런 차로 보이는데, 혹은 경차. 일단은 주유를 하겠습니다. 잘못 넣었네. 네, 일단 주유는 했고요. 더 열심히 달려야죠. 얘가 시동 껐다 켜니까 자동으로 켜지는구나. 네. 고양시가 경기 북부다 보니까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는 341km고, 현재 평균 연비는 리터당 제가 출발하고 나서 한 12km 정도 찍고 있습니다. 네, 좀 따분하지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풍 IC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속 주행해왔고, 휴게소 한번 들러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그냥 라디오 듣고 계속 왔었습니다. 차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 드릴 게 없을 정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현재 연비는 7.6이니까 대략 13km대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LS 460이 내는 고속 연비, 항속 연비를 보여준다라고 보입니다. 현풍 IC,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사고가 딱 한 번 났었는데, 그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 현풍 IC 나들목에서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타고 있던 차는 i30 델타 2.7 델타 엔진이 수압되어 있는 IC 6단 미션 수압이 되어 있는
아이서티 2.7 왼쪽 수압. 네, 배터리가 꺼졌네요. 저기 IC에서 스핀을 했습니다. 스핀. 당시에 수압차는 전방에 ABS 모듈이 죽어 있었습니다. 몰랐었죠. 차를 사오는 날 내려오다가 스핀을 해서 운 좋게도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그때 막 모든 장면들이 슬로모션으로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 한 6-7바퀴 스핀을 하고 저쪽으로 처박혔습니다. 갓길로, 운이 좋게도 이 본선으로 안 들어가고 갓길로 처박혔습니다. 갓길로 처박히고 이 가드레일을 박는 바람에 차에 대한 그 파손 데미지가 좀 적었습니다. 오른쪽 하우스를 절단하고 차를 살렸죠. 그리고 팔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보면 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튜닝 혹은 튠업이라고 하는 그 차의 성능을 조율하는 것들이 전방에 큰 커브 무작정 이제 이거 하니까 좋다. 쇼바 딱딱한 거, 쇼 딱딱한 거 하면 좋다. 뭐 보강 해놓으면 좋다. 브레이크 뭐 용량 크면 좋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는 반드시 뭔가를 조정을 하면 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조이면 다른 데가 약해집니다. 여기를 보강하면 상대적으로 약하게 두드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차는 너무나 많은 보강이란 보강은 다 되어 있었던, 뭐 핸다 보강이니 리어 보강이니 언더 보강 다 되어 있었던 차고, 샥, 그 다음에 타이어의 셋업, 이런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엔진이 수압되어 있고, 게다가 마지막 보루인 뭐 전자 VDC는 말할 것도 없고 ABS조차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당시 겨울이었고 그립이 좋은 타이어가 아니었고 차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쏘다가 스핀을 하고 죽을 뻔했죠. 그 뒤로 자동차 튠업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에 어느 정도 많은 이해가 몸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는 특히 이렇게 일반적인 상용차, 양산차는 뭐 극단적인 스포츠성을 가진다거나 뭐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내고 조금 그런 것들을 일상 용도로 쓰면서도 스포츠성을 즐길 수 있는 차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만, 제가 참 입문할 당시에는 사실상 투스카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세대 아이서티는 굉장히 좋은 기본기를 갖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굉장히 많은 호평을 아직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듯 그 이후로 많은 저에 있어서 차를 보는 시각에 많은 어떤 안목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구나. 그것도 매우 아주 하이 리스크로 거의 뭐 큰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혹은 목숨을 잃을 뻔. 당시의 속도가 5단에서 레드존을 치고 6단을 꽂았을 때 스핀을 먹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트라우마 이후로는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 요즘은 정속주행만 합니다. 120km 이상 안 밟습니다. 저는 제 차를 가지고 120km 이상 잘 안 밟습니다. 그냥 뭐 서킷이나 혹은 산길에서 그냥 약간 코너를 즐기는 정도로 즐기고 있지 막 고속으로 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역시 몸으로 얻는 경험은 잊을 수가 없는 완전히 나의 것으로 저한테 흡수되어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편안한 세단을 산다 혹은 스포츠 성향이 짙은 차를 산다 혹은 SUV를 산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차를 살 때는 어느 정도 제가 걸어왔던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냥 될 수 있으면 배터리가 꺼지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좀 검증되어 있는 자동차를 사는 게 차량. 네, 이제 6시입니다. 생각보다 머네요. 생각보다 멀고 확실히 그 가솔린 차가 좋습니다. 전화가 오네. 네, 장면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해가 져 버렸죠. 호박사 카센터로 지금 바로 갈 거고요. 가서 고객님 기다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11,1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맞습니다. 가서 뭐 정확하게 이제 정비할 곳을 확인하고 고객님도 인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종 연비는 7.6, 그러니까 대략 한번 볼까요? 아주 살짝 아쉽고요. 뭐 어쨌거나 역시 이제 대백이랑 가솔린답게 굉장히 편한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님 기다리시니까 서둘러 가야죠. 진짜 처음 타봤는데 다 빠야 되나? 엄청 좋다고. 법인에서 탔다고 밑에 누유도 없고 안 그래서 제가 그랬을 때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로터 같은 거 봐도 폭살을 많이 안 당해서 차가 얌전하게 타가지고 60% 남았더라고. 이 정도면 오래 타겠습니다. 네. 잠시만. 오일 안 생겨 보니까 관리는 잘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거 밑에 저거를 갈았는데 저거 제가 말씀드린 저거. 이거? 네. 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객님 즐겁게 배웠고요. 차 상태는 생각보다 그렇게 수리할 데가 없어서 그냥 간단한 소모품 정도만 교환하기로 했고, 쇼바도 당장 교환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타시면서 경과한 차 해서 결정하시기로 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작업되면 좀 제가 또 잘 전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